네, 이제는 1.1절의 두 번째 파트로서 함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verbally, 그러니까 말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우리 저번에 예에서 시간 t에서의 인구를 pt라고 한다 이렇듯이 하는 게 이제 verbally 말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고, 두 번째는 algebraically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가지고 explicit formula, 어떤 식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a는 파이 r 제곱, 이게 r과 a에 대한 식을 제시한 거잖아요. 저번 이그젠플에서 이런 것이 바로 algebraically 정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정의된 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numerically라고 했고요. 테이블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는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visually, 그 눈에 잘 보이도록 visualization, 시각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책에 remark라고 어떤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보통 어떤 함수들은 네 가지 방법으로 다 표현이 가능은 한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잘 선택을 하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의 정의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표현 방법을 쓸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자연적으로 그 함수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뭔가를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는 아까 제가 들었던 그 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말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근데 그것을 식으로 포뮬러로 알지브레이크 포뮬러로 쓴 것이 AR은 파이 R 제곱이다 라는 것이고요. R은 반지름이고 A는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테이블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1번이라 그랬고, 이제 2번이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3번은 이제 테이블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R이 있고 A가 있고, R이 1이면 2면 3이면 증가함에 따라서 파이, 4파이, 9파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테이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R축이고, 이게 A라는 면적을 나타낼 때 이런 이참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거는 Y는 파이에 Y가 아니고 A는 파이 R의 제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 가지 추가 설명은 이제 도메인, 정의역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레인지, 치역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우리가 봤던 것이 이제 시간 t에서의 전세계 인구잖아요. 이걸 pt라고 정의했었고요. 이거는 1번 워드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적어놓으면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펑션이 쉽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펑션 포뮬러가 쉽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건 오히려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그젠플하고 좀 약간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까 PT라는 것이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는 그래프가 바로 PT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 문제는 좀 반대예요. 아까 3을 할 수 있었고 4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2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3, 4를 통해서 2를 얻어내고 싶은 건데요. 이것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PT를 잘 표현할 수 있는 approximate, 근사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찾는 것인데요. 그거는 원래는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펑션이 뭐겠느냐라는 것인데, 이 점들이 만약에 이렇게 직선처럼 간다면 1차 함수에 근사를 시키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을 띠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에 근사를 시키는 익스포넨셜 리그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것은 지수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가장 가까운 지수 함수를 찾으면, 지수 함수의 꼴은 A의 R의 T승 이런 꼴이잖아요. 그럼 A하고 R을 결정하면 되는데, 원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서 가장 가까운 A와 R을 결정하면 요런 두 가지 숫자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숫자로 얻어진 지수함수를 ft라고 한다면, 이 ft는 pt라는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mathematical mode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2번을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통해서 2번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그젬플을 볼게요. 여러분이 뜨거운 물을 이제 킬 건데요. 세수대에 뜨거운 물을 킬 건데, 그 물의 온도에 대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시간 t에 대한 함수가 될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시간이 0일 때 이니셜 템퍼레처는 룸 템퍼레처 혹은 실온하고 같겠죠. 그러다가 뜨거운 물을 틀기 시작하면 보일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온도가 한참 더 올라가진 않고 어느 선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끄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도 꺼지게 되고 온도도 실온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t가 0일 때는 어떤 실온에서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어떤 뜨거운 온도에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끄게 되면 물탱크 꺼지면서 보일러 꺼지면서 이렇게 감소해서 다시 실온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이 이 vertical line test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 그래프인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어떤 주어진 XY 평면에 있는 커브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이냐 아니냐는 걸 평가하는 건데요. vertical line test는 vertical line, 즉 세로선을 이용해서 테스트한다고 해서 vertical line test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죠. A curve in the XY plane is the graph of a function of x. 어떤 XY 평면에 있는 커브가 x에 대한 펑션이 된다라는 것과 if and only if, 이거는 동치라는 말이에요. if만 하면은 뒤에 것이면 앞에 것인 거고요. only if이면 앞에 거이면 뒤에 거니까 if and only if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동치,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같냐면요. No vertical line intersect the curve more than once. 그러니까 vertical line을 막 그렸을 때 그것이 그 원래 커브하고 한 번 이상 인터섹트 만나지 않으면, 한 번보다 많이 만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런 커브가 있는데, 이것은 vertical line을 이렇게 다 그려주게 되면은 다 한 번씩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펑션의 그래프가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런 건 만족하지만 어떤 순간에, 이런 순간에는 두 점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커브는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점은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D라는 정역이 있고 E라는 지역이 있을 때 X라는 점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Y1, Y2 두 가지로. 그러면은 이것은 펑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펑션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저번에 제가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펑션의 조건은 이 x로부터 하나만 나가야 되고요. 모든 x가
첫 번째 조건은 x로부터 하나만 나가야 되고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모든 x로 두 번째 조건은 모든 x로부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x 값에서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많아봤자 없어도 안 되겠죠. 정의역이 없다면. 근데 이 그림에서 없어도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없다면은 이 점 x는 d에 포함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펑션의 d를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두 점을 만나는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커브가 어떤 펑션의 그래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vertical line 테스트를 통해서 모든 세로선들이 그 커브에 많아봤자 하나씩만 만난다면, 즉 하나 만나거나 안 만난다면 그 커브는 어떤 펑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함수의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표현 방법은 네 가지였죠. 처음에는 말로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포뮬러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 그래프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 네 가지가 있었고요. 그것을 원의 넓이와 인구에 대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고요. 여기서 mathematical model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주어진 커브가 어떤 펑션의 그래프가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vertical line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